구독, 좋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내란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 지금 어떻게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는지 그 장면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이죠. 유상임 과기부 장관 이렇게 줄줄이 거기다 몇 사람 더 이제 민정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줄줄이 소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 전원 지금 소환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국무회의와 모든 국무위원을 일단 내란, 동조, 방조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내란 종식 이 프레임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죠. 예. 그다음에 대선 때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렀어요. 선거를 치르고 이제 초반에 이 장악을 하기 위해서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이제 급박하고 그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지금 내란 특검에서 뭐 한다고 하지만은 이 이재명 후보 시절에 지침을 줬습니다 이미. 그때 내란 특검법 안에 다 집어넣도록 했어요 법안에. 그 내란 특검법은 그때 만들어진 거죠 후보 시절에.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아마 김호중 프로에 나가서 했던 말 같은데 지금 국회의원들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다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때 그 뭐 저기 내란 그 내란이라고 자기들이 프레임을 붙인 거기에 대해서 뭐 동조를 했다고 해서 그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 뭐라고 했냐면은 이 지금 내란 동조 세력이 그 정부 곳곳에 그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강요들을 포함해서 정부 곳곳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그 강요들을 지금 하나씩 전부 다 부른다는 거잖아요. 다 불어서 이렇게 내란몰이 상징적으로 이제 상징성 있게 내란몰이 상징적으로 내세우려고 하는데 이게 저는 그 국무위원들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국무위원들의 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무위원들이 그 지금 한 달 동안 일종의 그 거수기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국무회의에서. 네. 그리고 내란 특검법이 이 국무회의에서 그때 심의 의결을 됐을 때 이 지금 그 수사 대상이 되는 이 국무위원들이 그거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심의 의결을 자기들이 수사 대상인데 그걸 심의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배석자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명전에서 그때 이야기를 했죠. 아니 이거 그 내란 특검법은 자칫하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했어요. 그리고 뭐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내란 그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의 문제점을 그때 국무회의에서 지적하기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심의 의결을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수사 대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건가요? 그런데 조은석 내란 특검 관계자가 이런 얘기했죠. 다단계 피라미드 사건 뭐 이렇게 구조가 비슷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국무위원들 중에도 계엄을 반대했던 사람도 지금 결과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범죄에 동조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계엄을 반대한 장관도 처벌할 수 있다. 국무위원도 처벌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지금 의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송미령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된 송미령은 또 이 내란 특검의 기조를 볼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제가 그 보니까는 그 송미령은 거기 참석을 했더라고요. 예. 국무회의에 그때 그 계엄 선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한 국무위원들도 있는데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고 나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는 재빨리 발을 빼서 그 모르고 갔다. 뭐 계엄인지 모르고 갔다. 그리고 후회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장관이 된 걸 후회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 일종의 뭐 충성맹세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국무회의에서. 그래서 유임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 송미령만 쭉 뺄 것인가? 그러면 참 민망하겠죠. 낯간지럽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송미령을 위해서 아마 송미령과 같이 끼어 팔기 할 사람 몇 사람은 또 빼줄 것 같아요. 몇 사람 이제 빼주는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국무위원 전원이 이 대상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엄포를 놓고 이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위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법적으로 가서 뭐 국무회의에 좀 참석을 안 했거나 국무회의에 가서도 뭐 반대 입장을 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아무리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전부 다 수사 대상이다, 소환이다. 이거는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위압감을 주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 초반에 뭐 내란 정치 프레임을 계속 몰고 가는 그 동력으로 쓰기 위한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이 국무위원들을 억박지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전체가 잘못된 거야. 이것이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 상징적인 사진이 하나 있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팔을 이렇게 낚아채서 수사관이 수사관이 예. 특검 수사관이 특검 끌고 가는 수사관이 듯한. 끌고 가는 네. 아니 그거 사실 끌고 간 거죠. 왜냐하면 저 앞에서 네네. 마침 사진이 나오네. 저 앞에서 방향이 이제 저희가 서울 고검이거든요. 네. 처음 가봤으니까 어느 문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만약에 수사관 안내를 하려면 이렇게 안내를 해야죠.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으로 가시죠.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팔을 지금 낚아챘잖아요. 바로 얼마 전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팔을 낚아채고 저렇게 가는 저 모습은 아마 저 특검 안의 분위기를 그대로 상정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일단 밟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전원을 소환을 하겠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 자, 조은석 내란 특검 팀의 논리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그 논리대로. 그러니까 국무회의라는 것은 국무위원들이 참가해야 할 책임 의무가 있죠. 소집이 되면 당연히 국무위원들은 안 가도 된다가 아니라 참여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죠.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그럼 국무회의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입장으로 개별 장관들이나 한덕수 총리는 뭐 본인들이 밝힌다시피 계엄에 반대 입장을 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팀은 반대를 했더라도 국무회의에 참여를 일단 했기 때문에 그걸로 처벌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책임을 그런 식으로 묻는다면 민주당의 책임을 저는 동시에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수당인 국회는 미 비상계엄 관련해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가지고 있었으면 비상계엄 선포가 안 되도록 대통령께 관련된 조치를 했어야 되고 그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 주장으로 하면 사전 정보도 알고 있었고 어떤 조치도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실질적인 조치도 대통령에게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당시에 이재명은 당대표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주요 지도부들은 이거 내란 방조로 좀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논리를 아주 조금 엉터리로 확산시키면 사전 정보를 뭐 가지고 있었는지 예. 아니면은 뭐 넘겨 짚었는지 그것도 이제 불분명한 상황이죠. 불분명한 예. 상황이고 만약에 그렇게 자기들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이제 뭐 지켜본다든가 뭐 했다면은 뭐 내란 유도가 되는 거죠. 내란 유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랬다면은 근데 뭐 설마 그렇게까지는 했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상황이 온 데 대해서는 이재명 야당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헌재에서도 결정문에서도 헌재 황당한 결정을 내렸지만 그 선고문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뭐 예산 문제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그 헌재 선고문에도 나왔어요. 지금 이 상황이 된 데 대해서 이 대통령이 중간에 탄핵되고 다시 이제 선거가 다시 치러지고 이 상황 자체에 저는 이재명 세력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크다고 보는데 이걸 마치 한쪽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본인들은 원인 제공을 한 그런 측면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이게 무슨 악마화 시켜버리는 이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도 지금 소환 조사가 됐잖아요. 김주현 전 민정수석. 근데 김주현 민정수석은 국무위원도 아닌데 왜 지금 소환 조사가 될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정황들 가지고 이제 소환을 지금 상징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소환도 그렇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었을 그때 뭐 체포영장까지 이거 뭐 기각이 됐지만은 일단 그 국민들에게 이 전체 윤석열 정부 전체에 대해서 뭐 전체가 마치 어떤 조직적으로 네. 국가를 뭐 내란 소위 말하는 자기들 프레임에 내란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그것을 지금 일종의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김주현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삼청동 안가해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 안가해동에 거기에 뭐 참석을 했다든가 뭐 몇 가지 비아폰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뭐 한 것 이런 것들 몇 가지를 가지고 지금 소환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때 이렇게 되면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유한규 법제처장 전부 다 이제 수사 대상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때 안가에 모였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런데 어떤 뚜렷한 뭐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해서 지금 무차별적으로 소환을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과거에 저희가 이제 적폐청사의 이름으로 정치보복 시즌 1을 봤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당시에 박영수 특검, 뭐 문재인 검찰이 박근혜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 참모들, 각 부처 고위급 인사들 해서 1,000명 정도를 검찰에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한 걸로 저희가 대체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약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구속되는 사건을 겪었는데 그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할 때 지금은 특검이 3개나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떤 양상으로 그 규모나 형태 어떤 양상으로 할 거로 보세요? 일단 그 규모가 훨씬 크고 강범위하죠. 120명. 네. 그 검사만 파견 검사만 120명이고 수사관까지 다 합하면 뭐 한 500명 가까이 좀 투입이 됐고 그리고 또 이 세 개의 소위 말하는 특검의 공통점이 이 수사 대상들이 다 있는데 법안에 특검법안에 수사 대상이 있는데 세 군데 전부 다 집어넣은 게 있어요. 수사를 하다가 인지된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다. 인지된 사건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보수 진영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걸 다 수사 대상이다. 그리고 지금 정강석화처럼 이렇게 특검을 꾸려서 특검이 이제 구성되기도 전에 막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이 세 개 특검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해서 누가 더 많은 실적을 내느냐. 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무차별적으로 막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론전까지 하는 거예요. 이 세 개 특검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브리핑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네요. 그때 그 박용수 특검 때 이규철인가요? 네. 이규철 바바리 있고 대변인이요? 네, 그러니까 특검 본데 네. 대변인 역할을 했죠. 그랬죠.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특검에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막 브리핑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해서 누가 더 많이 구속시키느냐. 이 경쟁을 지금 막 벌이기 시작했어요, 벌써. 거기다가 문재인 때와 완전히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입니다. 재판 리스크가 여전히 다 없어진 거 아닙니다. 추후 지정 이렇게 해놨고 언제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재판부가 5년이 간다고 해도 그 사이에 재판부 바뀌잖아요. 네. 바뀌면은 정말 강골 있는 강단 있는 그 판사가 들어와서 추후 지정한 재판 지금 할 거야 해버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재명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힘이 약해지고 뭐 다른 이 어떤 비리 같은 게 또 권력형 비리 같은 게 드러나고 하면은 그때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재판을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막 쏟죠. 그러면 그때 이재명 정권에서 방어하는 게 그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시 또 내란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때도 정말 지독했지만 그것보다 더 지독한 이 일종의 정치 보복 성격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내란 특검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